안녕하세요. 제임스테레비 제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영상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셨던 비상장 주식 당하지 않으려면 죽어도 이것만 기억하자 라는 이 영상을 다시 요약 개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전 영상을 보시고서 최근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대부분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1억 원이 넘도록 투자를 해서 당했다라는 이런 연락을 주십니다. 어떻게 당했냐면 친구나 지인 또는 친척 어른의 권유 및 소개로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주식 양도 계약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는 주식을 언제까지 준다라던가 아니면 주식 보관증 또는 기업의 주주 명부를 정리한 자료인 명의개설을 해서 준다고 합니다. 연락 오시는 분들은 100이면 100, 정해진 날짜 안에 전부 주식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의개설 되면 준다는데 그것도 보통 1년이 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보내놓고 주식 보관증이라는 영수증만 받거나 그것도 못 받은 분들이 꽤 됩니다. 투자 자문회사의 말 대부분이 거짓말이죠. 한 말씀 드리자면 하지 마십시오. 개정 전 이전 영상은 부연 설명이 앞쪽에 굉장히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이유를 설명드리고 간단한 제가 설명을 붙여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총 13가지입니다. 그전에는 6가지, 12가지였죠. 그런데 이번 것은 실제 구독자분들의 사례들을 전부 다 총 집합시킨 13가지의 또 다른 내용을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올린 영상들 제목을 보시면서 필요한 거 찾아서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1번, 직접 만나라. 직접 만나서 얼굴과 사무실을 확인하십시오. 당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절차를 위해 나중에 꼭 필요합니다. 커피숍에서 만난다고요? 사기치지 말라고 한마디 하고 절대 연락받지 마십시오. 2번, 계약서를 확인해라. 투자 기관이라던가 투자 회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업에 투자했다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그 계약서에는 투자 회사 또는 투자 기관명 또는 대표자 이름이라도 쓰여 있는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보통 20장 가까이 되거나 투자 금액에 따라서 더 많은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 없다고요? 못 보여준다고요? 사기치지 말라고 한마디 한 소리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나오십시오. 3번, 주식 또는 명의개설을 요구해라. 주식 보관증 쓰레기입니다. 주식으로 달라고 하십시오. 보통 일주일 안 걸립니다. 명의개설은 연말에 기업에서 정리합니다. 그 자료 달라고 하십시오. 그 자료 달라고 계약서에 쓰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주로 바꾸면 시간이 더 걸린다라는 자문회사들이 있습니다. 투자받는 기업이 보통주 또는 통일주권이 아니라고요? 투자받는 기업이 그런 게 없는데 뭘 믿고 투자하십니까? 사기치지 말라고 한 소리 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아니면 수익 분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투자회사 대표자에게 투자 수익 배분에 대한 인감증명서 가지고 계약서 써서 도장 찍어 달라고 하십시오. 4번, 투자 제안서를 확인해라. 투자 받으려는 회사의 투자 제안서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보통 20장 정도는 넘습니다. 기술 설명서라고요? 기술 설명서로 어떤 기업이 투자를 받습니까? 투자 유치 100% 실패입니다. 앞으로의 계획, 투자 유치 자금, 엑시트 방법 등등 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고요? 투자 가치가 없네요. 또는 제임스 트레비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라던데 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5번, 특허, 인증, 기술 신용 평가 확인하십시오.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은 자신들만의 특허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양한 해외 인증도 있어야 되겠죠. 또는 인증을 신청했다는 자료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술 신용 평가는 T1에서 T4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아래 T5부터는 투자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투자 가치 없다고 말하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십시오. 6번, 투자하려는 기업의 업종을 확인합시오. 최근 SK바이오팜 때문에 관심들이 대박으로 치솟았습니다. 또는 카카오 게임즈, 방시혁이 대표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SK바이오팜은 상장된다는 말이 나올 때부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도 곧 상장한다는 말이 있는데 오를 대로 올라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는데 현재 이것은 뉴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당연히 더 오를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하지만 곧 상장하려는 주식은 구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할 수 있다고요? 사기치지 말라고 하고 연락 받지 마십시오. 대기업의 자회사인 바이오 주식은 구하기 겁나게 준내르 어렵습니다. 조만간 상장하는데 미쳤다고 팔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사야 될 주식이 상장이 빨라도 한 2, 3년 남은 것이나 4, 5년 남은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게 수익을 드실 수 있습니다. 7번 투자자문회사의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촬영해라. 이거 좀 민감하죠. 신분증 보시면 대표의 나이가 20대 후반입니까? 군대 다녀와서 몇 년이나 그 바닥에 있었을까요? 또는 30대 중후반입니까? 그나마 경험이 있겠죠. 이쪽은 배울 곳이 잘 없습니다. 8번 모든 대화는 녹음해라. 녹음한다고 하면 웬만한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겠죠. 당연히 나중에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법적으로 죄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못하게 한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면 됩니다. 들으시면 당합니다. 9번 중도 환매 가능한지 체크해라. 그렇게 자신 있는 주식이면 당연히 환매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좋은 거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고요? 네, 너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고 나오십시오. 10번 중개인의 인스타 및 SNS를 확인해라. 강남 주식부자 이희진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퍼카를 타고 비싼 시계를 차고 그런데 집은 1, 2억짜리 사는데 경치가 참 좋습니다. 멋이 있는 대로 다 부리고 다닙니다. 요즘 중개인들 얘기입니다. 이희진 따라하는 거죠. 그걸 따라하는 중개인은 대부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돈 잘 버는데 그 주식을 왜 나한테 팔려고 할까요? 그런데 주식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돈 받아서 대표와 나눠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11번 너에게만 알려준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입이 아프네 진짜 이건. 그렇게 좋은 건 너나 많이 하세요 라고 말씀하십시오. 12번 몇십 배 수익이 난다? 그 사람은 중개는 안 해도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웬만해선 자랑도 안 합니다. 없거나 부족하거나 갖고 싶을수록 자랑한다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월등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 갖고 있어도 자랑질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랑한다고요? 알려준다고요? 권유해준다고요? 칼침 맞으려고요? 그렇게 잘 되는데 당연히 뺏어가려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걸 믿는 개인 투자자분들 참 순진하시는 겁니다. 수익이 높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수익이 낮을수록 안전하니까 수익을 미끄러 한다? 너나 많이 드세요 라고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내년에 상장한다라고 하면 늦었습니다. 투자 타이밍이 이미 늦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상장하는 걸 누가 팔겠습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포인트가 많지만 제가 너무 길어지는 것 때문에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도 2020년 중순이 넘었을 때 투자할 기업 딱 한 곳 찾았습니다. 가입되어 있는 밴드 또는 단톡방에서 2주에 하나씩 나옵니까? 그들은 자기네들 돈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남의 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문학적 금융업 전문용어 4글자로 개사기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동성 지표인 M2로 확인하면 최근 53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국내 주식도 잘 모르는데 뭔 해외 주식 어떤 자료가 있겠다고 뭐 전문 자료 있습니까? 그거 볼 줄은 압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죠. 원래는 부동산? 그쪽은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제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달러에서 얼마나 수익 나는데요? 수익 약하죠. 저축, 자산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마이너스입니다. 보험, 실손과 몇 가지 암보험 말고는 대부분 보험사만 득이 되는 쓰레기 상품입니다. 보험은 7년 내에 대부분 해약한다라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 대부분 10년짜리 이상 붙어 있죠. 저축형 말고 갱신형으로 하시면 나쁘진 않습니다. 상장 주식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인증됐다는 것일 뿐 수익은 보장되지 않잖아요.
90%의 개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거대 자본에 다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상장 주식했습니다. 대표가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라면 제가 옆에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차례차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제가 뭐 갖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할 수 없냐고 하시는데 비상장 주식은 물량을 쉽게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투자해 놓은 기업의 주식은 당연히 투자 후 30% 정도는 주변에게 좀 이렇게 매도하긴 합니다. 그러면 70%가 있으니 좀 주면 안 되냐 하시는데 저희 회사는 뭐 먹고 살겠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좋은 기업을 찾으면 그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 전부터 관계를 계속 유지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노력입니다. 당한 것 같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 좀 그만 당하시고 제 영상 미리미리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서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사회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지인에게 추천해 주십시오. 어쩌다 보니 의도치 않게 제 영상이 투자 사기 예방 방송의 컨셉이 잡혀버렸어요. 근데 저는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을 찾는 투자 심사역입니다. 투자 받는 기업도 투자 회사한테 잘못하면 당합니다. 진짜로. 투자 받는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득이 되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 제가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